자, 크래프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수가 코스피 주세가 5천을 가고 난 다음에서야 버려진 시장 코스닥. 자, 이제서야 그동안 내내 버려져 있던 시장 코스닥에 이렇게 뭐 대규모로. 자, 오늘 뭡니까? 오늘 기관들이 코스닥 증권사가 코스닥에 2조를 사고 있습니다. 2조. 지금 뭐 엄청나게 질러대고 있죠. 2조. 이틀 동안 2조. 이렇게 질러대면서 동시에 그동안 버려져 있던 섹터의 종목들에도 매수세가 덩달아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이건 뭐 이제 버려져 있던 게임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섹터 중에 하나죠. 자,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뷰들을 바뀌어 우선 지들이 극선호하는 이런 종목들, 퍼러비스 같은 경우 아직도 두 달이나 남아 있는데, 이 날짜 3월 20일로 고정이 됐다. 이제 3월 10일 날 고정이 됐다. 이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날린 겁니다. 20일로 고정났다고. 그래서 뭔 얘기하면 더 이상 이제 이 연기가 될 우려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올라간 이유 자체가 그냥 연기가 될 우려가 이제 더 이상 연기될 우려가 없다. 5년간 계속 연기했던 종목이니까요. 5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연기하던 거니까 더 이상 연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만도 벌써 3번이 나왔던, 최근 2년 동안 3번이나 나온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확정됐다, 연기될렀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지들 거 먼저 이렇게 당기고, 동시에 저 오늘 같은 경우 보면요, 이제 코스닥 시장의 전체로 뭐 시장 자체가 오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SM 같은 회사들, SM 이런 종목들도 오르고요. 그리고 이 증권사들의 뷰가 묘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는데, 시프트업 같은 경우도 최근엔 또 좋은 얘기가 나왔죠. 내일이 이게 까기만 하던 시프트업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 크래프톤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들의 마인드에 대해서 여러 번 걸쳐서 설명드렸었는데요. 내가 사면 기대, 네가 사면 우려, 뭐 이건 삼시세끼 밥 먹는 수준을 벗어나가지고 그냥 뭐 거의 숨 쉬듯이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죠. 내가 사면 기대, 네가 사면 우려. 저먼 옛날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종목하고 관계없이 내가 사면, 그 중에서도 이런 게 특히 많이 나오는 게 게임과 엔터주라는 얘기했었죠. SM 같은 경우 화면에 보시는 SM, 지들이 살 때는 DOU 성장 기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면 DOU 우려. 그렇죠? 시프트업, 지들이 사면 기대, 여러분들이 사면 우려. 파마리서치도 여러분들이 샀을 때는 우려, 그리고 지들이 사면 기대. 유니드, 그렇죠? 지난주까지는 부진하다 그러, 어제는 지들이 사면, 그 전주에는 부진하다고 난리치더니 그 다음엔 기대, 그렇죠? 또 내가 사면 기대 이거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종목에 역시 마찬가지, 크래프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5천까지 가는 동안에 이 시프트업 함께 크래프톤은 계속 내려갔는데, 이 크래프톤을 까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었죠. 이건 뭐라고 까냐 하면 딱 줄여가지고 실제로 리포트에 나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배그로 돈 잘 벌고 있는 건 아는데, 배그 끝나고 난 다음엔 어쩔 거냐? 성장 동력 부재. 배그 끝난 다음엔 뭐 할 건데? 배그로 이렇게 돈 벌고 있는 회사에 배그 끝난 다음엔 뭐 할 거냐 이거야. 근데 오늘 올라온 이슈 같은 경우 보면 결국에 또 배그거든요. 중국판 배틀그라운드. 그거 가지고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도 배그로 올라오는 거는 마찬가지야. 근데 이렇게 지금 이익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 회사다가 배그 끝나면 어떡할 거냐. 배그 끝나면. 배그 끝나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하이닉스 HBM 끝나고 나면 어떡할 건데. 그건 그때 얘기고. 자, 내가 사면 기대, 네가 사면 우려,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이슈 같은 경우도 결국에 보면 뭐 때문에 올라갔냐라고 하면 1분기 서프라이즈 기대다 이거야. 1분기 서프라이즈 기대는 또 왜 나왔냐라고 하면, 이게 중국판 배그거든요. 중국판 그 배그 화평정령, 이게 이제 중국판 배틀그라운드다 이겁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일회성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그래서 지들이 살 때는 일회성 요인이니까 무시해도 된다라고, 이거 지들이 팔 때는 일회성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까버리죠. 그러니까 별 되지도 않는, 앞에서 삼성바이오에서도 이슈 얘기 드렸었고, 그리고 그 앞에 대표적인 케이스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이것도 뷰 잘 보시면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지들이 살 때 하고 있다고 철저히 지금 갈라놓고 장난치는 건데요.
얘도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소외됐던 게임주들 아주 이제 올라간다. 이런 이제 당기는 거 여기 나오고 있는데 잘 보세요. 4쿼터 이거 이제 오늘 미래에셋에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서프라이즈 기대. 근데 1분기 서프라이즈 이게 어마어마한 실적 전망치를 내놓고 있냐 그러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작년도 1분기에 영업이익 4,500억 나왔던 회사입니다. 크라이프톤. 그리고 1분기에 3,700억 순이익이고요. 작년 1분기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잣대를 그대로 들이낸다라고 하면 작년보다 못하니까 픽아웃이네. 까야지. 뭔 서프라이즈 기대. 뭐 언제는 배그 말고 뭐 있냐며. 그러니까 지들이 살 때는 얘 기대인 거고요. 지들이 팔 때는 배그 말고 뭐 있냐. 성장 동력 부재. 자, 좀 있으면 내려가서 보면요. 성장 동력 부재 얘기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렇게 교보증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면 1월 23일입니다. 며칠 됐죠? 이거? 1월 23일.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일로는 바로 하루 전에 나왔던 겁니다. 시장 우려는 과도하긴 한데 성장 동력 증명은 과제다. 기존에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배그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배그 말고 뭐 있냐. 성장 동력이 없다. 이거 앞서서 넷마블 같은 종목 설명할 때도 나왔던 거죠. 이거. 저기 펄 어비스 하나 가지고 지금 5년째 연기 그랬던 종목은 기대하면 이건 내 새끼니까요. 이거는 지들 종목이니까 기대하면서 이러고 부풀려서 해먹는 거고, 이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주요 게임사 중에서 신작 게임이 가장 많았던 회사인데 신작 게임이 없고 최근에도 지금 왔다 갔다 하루 단위로 말 바꾸면서 쇼하고 있죠. 신작이 없고 신작이 나와가지고 흥행 매출 1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작 흥행이 부진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고서 이게 실적 나올 때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고 신작 기대 이랬다가 금세 말 받고 이런 짓 하고 있죠. 여기 같은 경우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했던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코스닥 시장 날라가고 이러고 나자 지금 여기서 분위기 바뀌었지 않습니까? 코스닥 시장 날라가고 그리고 이 저가 섹터들 줄줄이 치고 나오고 그런지 이제서야 바로 바꾼 거예요. 23일 나왔던 얘기입니다. 기존 얘기하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얘들이 이러고 패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거 그대로잖아요. 자, 보세요. 잘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주에 시장 우려 과도한데 성장 동력 증명은 과제라고 얘기를 했죠. 기존에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실까요? 크래프톤. 네? 자, 회사에서 신작 개발을 전담하는 스튜디오,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스를 총 19개로 확대한다. 이게 성장 동력이 부족하면 뭐가 도대체 성장 동력이 있는 거죠? 네? 아니, 이런 회사가 성장 동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러면 성장이 있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펄어비스야말로 검은 사막 빼고 나면 하나도 없는 회사고요. 지금 붉은 사막 빼고 나면 하나도 없는 회사 아닙니까? 얘네야말로 그야말로 이거 붉은 사막 빼고 나면 뭐 있는데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그래서 전망치 같은 경우도 본다 그러면, 그래서 3월 20일 날 나오기로 돼 있어요. 이게 근데 1분기 실적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럼 딱 열흘 장사한다는 얘기거든, 이거. 그렇잖아요. 지금 열흘 장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3월 20일 날 출매해야 되니까 3월 31일까지 해가지고 딱 12일 장사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나 그 다음 분기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실적 당연히 빠지죠. 초기에 반짝하고 당긴 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성장 동력이 넘치고, 개발 스튜디오를 19개나 늘려버리는 회사 같은 경우 성장 동력 증명이 과제고 성장 동력이 부재하고, 이거 딱 그거 아닙니까? 내가 사면 기대, 네가 사면 우려.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뷰가, 이 게임주들에 대한 뷰가 실실 바뀌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앞쪽에 넷마블 씨가 가지고 분석을 해드렸죠. 이제 게임주에 대한 뷰가 바뀌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코스닥에 있는 이런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 빵빵 치고 나면서 이제 동종에 있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 들어가게 되면 이거 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우리가 이제 로봇들 뭐 로보티즈가 날아가고 레인보우 로보텍스가 날아가고 그러면 로봇이 같이 쭉 올라드는 거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말박스 가서 숟가락 얹어놓지 않은 거야. 23일하고 오늘 26일 그 사이 주말 빼고 나면 하루 차이인데 그 사이에 무슨 뷰가 이렇게 바뀌냐고. 에? 성장 동력 부재하다며. 그러니까 게임 스튜디오가 19개 있는 회사는 성장 동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 게임 인력을 400명이나 잘라버린 NC소프트는 미치게 좋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NC소프트 작년에 구조조정해가지고 게임 인력을 400명이나 잘라버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좋다 그래요. 펄 어비스 그 전에는 검은 사막 하나 그리고 2021년부터 지금까지 만 5년간 붉은 사막 기대 하나 가지고 우려먹은 얘는 성장 동력이 넘쳐나고 기대 넘쳐나고 게임 개발 스튜디오가 19개나 되는 쟤는 성장 동력이 없고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게임이나 엔터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굉장히 심하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 뷰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주 다시 당겨 올리는 시기입니다.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금 부족하고요. 이 크래프트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성장 동력 부재라는 얘기 될까요? 이 얘기? 스튜디오가 지금 IP가 9개, 19개나 늘어났는데 자, 그래서 요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시프트하고는 또 조금 달라서 요 케이스 시프트만 아마도 끝까지 여러분들 다 떨어져 나가기 전까지는 가능한 한 최대한 늦게 당길 겁니다. 최대한 늦게 당겨 들어올 겁니다만 이 크래프톤의 경우는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흐름이 나오죠. 자, 그래서 뚫고 들어오고 지금 60일선까지 지금 다 뚫고 들어와서 10%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서 일단 완전 바닥은 탈출해서 넘어 들어왔고요. 쇼커버 들어오고 아직까지는 쇼커버에서 그렇게 크게 나가지 못했죠. 근데 외국인이 그 전에부터 먼저 일단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 자, 이제 여러분들도 기대를 완전히 접고 있는 사이에 외국인들이 먼저 이렇게 16만 주 쇼커버가 들어왔고 그리고 기관들 눈치 보면서 이제 들어오는 이런 국면이 되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게임주에서 이제 저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적어도 엔터주들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SM이나 YG, JYP 같은 이쪽보다는 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10%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노래하죠. 자, 이건 너무 내렸잖아요. 뭐가 그렇게 나쁘다고? 상장 동력이 없다 그러고 배그 끝나면 뭐 어쩔 건데 그래요. 게임주가 PR 10배밖에 안 돼요. 그것도 사상 최대 실적에. 그럼 뭐 전형적인 내 새끼 아니면 다 죽여. 그래서 이제 이게 돌아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이렇게 그동안에 고성장주로 집중이 되면서 버려졌던 종목들에 대한 이제 쇼커버 시세가 조금 더 길게 그리고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노래해줘. 자, 크래프톤이었습니다.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신 이런 실질적인 이슈들 같은 경우 전재투자TV에서 다 잡아드리고 분석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 사 들어가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타이밍 잘 잡고 들어가야 돼요. 어디서 사고 들어가면 어떤 종목부터 사고 들어가야 되느냐, 어디서 팔아야 되느냐, 늘 궁금한 부분들이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이런 거 오르고에서 다 잡아드립니다. 자, 오르고 채팅 앱을 각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각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각자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방을 쭉 개설해 두고 계세요. 근데 이쪽에 있는 분도 그렇고 지금 실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는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주특기 분야가 다 다르고 접근 방식이 다 다릅니다. 똑같이 이제 급등주를 노리고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들어가서 오늘 먹고 바로 나오는 종목들 그래서 빠르게 한 종목이라도 더 돌려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자 오늘 들어가서 일단 홀딩하고 내일까지 해서 내일 갭 떠가지고 먹는 것까지 해서 1박 2일 그리고 노리고 들어가자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또 홀딩형으로 중간중간 이렇게 눌리더라도 한동안 더 갈 수 있으니까 홀딩으로 갑시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노리고 들어가는 전문가도 있고 다 틀려요. 자, 그러니까 앞서 분석 나갔던 KNS 같은 경우 이거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선택을 해드렸죠. 그 다음에 상한가로는 못 가겠습니다만
지난주 상한가 분석에서 이 아진 엑스텍 같은 경우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찍어드렸던 종목이고, 요런 케이스 똑같이 상한가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요런 종목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좀 더 끌고 가자라고 하는 것도 오늘 먹고 그냥 바로 빠지자는 경우들과 다 틀려요.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우는 일단 쭉 다 들어가셔서 누구 이거 얼른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보고 같이 마시고 쭉 다 들어가세요. 일단 다 들어가서 며칠 정도, 오늘 다 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며칠 이렇게 열을 두고 우선 눈에 띄는 사람부터 보고, 그다음에 차례대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가장 잘 맞는 전문가, 그리고 이렇게 살펴본 결과 계속해서 이익을 내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이제 그런 분들 중심으로 가지고 리딩 받고 도움 받으시면 계속해서 돈 좀 벌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동안 코스피 5천 가는데 코스닥도 못 가고 중소형주 못 가고 완전 뭐 별 볼 일 없었죠.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들이 70% 가는 동안에 중형주는 20% 가고 소형주는 8%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분풀이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봐야죠.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지금 종목들 자, 한 좀 풀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한도 푸시고 꽁꽁 얼어붙은 계좌도 좀 푸시고 막 퍼담아 가시기 바랍니다.